이 정부와 교육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를 놓고서인데요. 오늘 교육부는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재심의를 지방의회에 요구하라, 이런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이영 교육부 차관을 연결해서 교육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연말을 맞아서 특별기획 2015년을 따뜻하게 만든 사람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화상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달력 모델로 나선 중부소방서의 장인덕 구조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이영 교육부 차관과 함께합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누리과정이요. 지난 2012년에 도입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네. 어떤 취지로 도입이 됐고 또 예산 편성 주체는 어디였나요? 예,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아입니다. 네. 만 3에서 5세 지금 대상이고요. 그 만 3에서 5세 교육과정 보육 부분을 보면 두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지금 이원화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교육과 보육과정 부분을 좀 통합하자. 그렇게 해서 공통의 교육 보육 과정을 만들자. 그리고 그 이름을 저희가 누리과정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면 만 3, 5세 유아에 대한 교육 보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2012년 도입 당시에는 처음에는 5세 아에 대해서 유아 학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취지 자체는 뭐냐 하면 그 만 3세, 4세, 5세 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일생에 있어서의 어떤 뭐 소득이나 삶의 질을 굉장히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교육 단계거든요. 그래서 네.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취지였고, 그러한 취지에는 그 도입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예산 편성의 주체는 네.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을 해서 교육청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곳을 재원으로 해서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처음 2012년 출발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연말 국회에서 좀 시끄럽기도 했었는데요. 네네네. 2016년, 그러니까 내년도 네. 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이 이미 들어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네. 차관님?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 짧게 대답드리면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이렇게 산정해서 교육청에 보낼 때 그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정하는 방식에 이제 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 뭐 학교 수가 몇 개,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산정을 해서 교육청으로 각각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건데요. 네. 그 산정식 내에 그러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계산을 해서 전액 그 산정 시간에 넣어서 계산을 해서 그리고 그 금액을 담아서 저희가 내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이 됐는가를 교육청에서 보실 수 있도록 지난 10월 23일 날 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라고 저희가 하는데, 예정교부할 때 각 교육청별로 요것을 계산한 것을 다 해서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당연히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안에 담아서 이미 교육청에 보내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네. 그럼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도 교부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 네, 주셨는데요. 이미 포함돼 있는데 네. 이제 아마 뒷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렇게 담아서 내려보내면, 그러면 교육청은 어떠냐 하면 중앙정부로부터도 이렇게 그 교부금을 받고요. 네. 그다음에 시도로부터 전입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아주 작지만 자체 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전부 합쳐서 전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면
이게 전체 재원을 보시면서 보면 이거가 이렇게 꼬리표가 이렇게 달려와서 돼 있긴 한데 전체 재정 운영을 하다 보면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살림이 부족한데 교육부에서는 내려보냈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고 뭔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요, 네네. 차관님. 이게 서울, 네네. 광주 등 일부 교육감들이 교육부가 누리과정을 이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네. 하고 있던데요. 이 네네. 무상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어떤 네네. 입장이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조금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교부금으로 내려보내면 이제 그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시는데 네. 지금 이 누리과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게 도입 또 초기이고 또 이 부분의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권은 없는데 재정은 부담하는 부분이 돼 있고 그래서 조금은 이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을 고려해서 오히려 조금은 또 강하게 이걸 의무 지출로 잡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게 그 시행령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렇게 불만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이제 국가 책임이라고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당연히 뭐 중앙, 지방, 교육청 이게 다 포괄된 개념이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에 대해서는 그 시도교육청별로 유아수를 계산을 해서 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부분이 이미 반영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네. 자, 이제 재원은 반영이 돼 있고 의무 지출 네네. 경비 부분은 법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네네. 자, 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 경비로 지정한 것 이것이 이 교육청의 입장은 이러네요. 이 교육감의 네.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먼저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로 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시행령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 지출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어떤 자율적인 예산 편성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것을 편성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 과연 이 총액이 한 4조 정도 됩니다. 예, 이 누리과정 관련된 네. 예산이.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그래도 반드시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얼마만큼 예산의 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 좀 네. 과도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중앙정부도 의무지출 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27%를 무조건 딱 떼어서 이걸 교육청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의 편성권과 자율권이 침해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 안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우선권을 준 거죠. 마찬가지로 이 누리과정 예산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생애 단계에서 중요한 교육 과정이고 지금 제도 정착 초기 단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좀 반드시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담긴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운용상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지방 교육 재정이 약 60조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4조 원 정도고요. 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 제도 취지상 바람직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좀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교육부의 입장은 뭐 법제 상황 내에서 네네. 교육감의 특별한 권한을 침해한 것은 없다. 그만큼 네네.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의무로 묶은 네. 것이고 그렇게 네네. 법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집행해 네네.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네. 일부 교육청은요. 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력이 없다거나 또는 이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초중등 교육까지 황폐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차관님, 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재정 규모가 좀
저희가 기대한 만큼 커지지 못한 부분이 작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 그러니까 부분에서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최초의 누리과정을 도입할 때에는 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최근 14년, 15년, 13년 때부터 해서 좀 경기 침체가 좀 와 있고요. 네. 세수가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내려가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총재원 자체가 좀 줄어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교부금의 속성상 경기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으로 인해서 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 지방채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지방채를 6.1조 발행을 우리가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했고요. 네. 올해의 경우에도 지금 3.9조의 지방채 발행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추가 재원들을 좀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아마 내년부터 후년 이렇게는 전체적인 세금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지금 현재 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에 상당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시도에서 들어오는 법정 전입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취등록세를 받으면 그중에 일정 부분을 떼어서 교육청에 보내게 돼 있습니다. 담배세 중에 일정 부분 떼어서. 그러면 그 부분이 최근에는 이제 담배값 인상 부분이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부분으로 해서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할 때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2016년에 시도에서 법정 전입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네. 전망을 하는데 그 교육청에서는 실제 지금 시도에서 편성한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시도에서 어떠냐 하면 항상 시도의 그 세수 전망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작게 잡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최근 2014, 15가 다 그랬습니다. 2014도 1.8조가 실제로 네. 시도에서 네.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전망한 것이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그래도 네, 조심스럽게 전망한 것도 꽤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망하는 부분. 그 대목은 이해가 되고요, 차관님. 네네. 지금 시간이 조금 빠듯한데요. 네네.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시도교육청이 최근에 서울시의회 경우처럼요. 네네. 계속 이 버틸 경우에는 이 교육부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예산 상황들을 시도교육청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니 저희가 또 몇 가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놓은 목적 예비 3천억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교육부에서 조금 조정이 가능한 것들이 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실무 협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모두의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에 제의를 요청하고 실제로 어린이집 예산이 반영이 돼서 내년 1월에 어떤 그 보육대란, 이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말씀 주신 거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줄이면 결론적으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이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이를 다른 곳에 전용하고자 하니 결국은 이 총액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전용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시도 쪽에서 오는 전입금 1.6조입니다. 1.6조는 네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2.1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거를 할 정도로 큰 알겠습니다. 금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있다는 네. 거고 교육청은 이해가 없다는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관님, 오늘 세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영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